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쪽 전라도에서 이렇게 오셨네요. 이분 사연은 참 가슴이 아파요. 저도 아빠 몇 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저와 좀 장시간 대화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제가 다 해놨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결혼하실 분들, 그리고 현재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고 피해를 꼭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인은 남편이 잘못이 없어요. 대화 도중에 남편이 좀 잘못이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나중에 또 대화를 더 들어보고 이게 증거를 모아보니까 남편이 잘못이 없고 전적으로 아내가 잘못했고, 또 결혼업체가 많은 피해자를 이제 양산한 업체예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시켰다는 상담 자료는 물론 한국 남편들의 말만 듣고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편파적일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는 그 우리 국제결혼 중개업자들 그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결혼만 시키면 그것을 끝난다, 이 상태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중개업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에게 또 저의 말을 듣고서 분노를 할지 이해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시킨 다음에 한국에 여성이 왔어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2달여 만에 2달 조금 넘었는데 그 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자분들이 잘못을 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달 만에 가출했다는 것을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2달 만에 가출했든 석 달 만에 가출했든 어느 일정 기간, 대략적으로 뭐 한두 달 정도 후에 가출을 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본인의 이득금이라든가 200이면 200, 300이면 300 그걸 다 돌려주면 좋겠고요. 만약에 돌려주지 못한다면은 그 절반이라도 돌려주면서 이렇게 위로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제가 판단하고 말씀드리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잘못을 한 것은 또 나와요. 분명히 저 피해자 남성은 아내가 남편의 잘못이 없고 오히려 재미있게 해주고 또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덜어주려고 어린 아내 앞에서 재롱까지 떨었어요. 아내의 나이는 한국 나이로는 20살, 우리 남편 나이는 이제 74년생. 그러니까 그 나이차, 한마디로 시대는 같지만 세대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내도 기뻐한 적도 있었고, 그러나 이유 불문하고 아내가 가출을 했을 때는 남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까 내가 눈물이 날 만큼 뭉클했었는데, 이 양반이 아내가 가출하고 나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막 참지를 못해가지고 이를 막 받다 갈아가지고 이 치아가 지금 2개가 지금 거의 부서졌고, 지금 약을 가지고 다니시면 지금도 복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스트레스로 과거에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간호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그 고통받고 있고요. 지금이야 좀 안정감이 있지만 이런 남편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말은 조금 빗나갔지만, 이 남성은 분명히 아내가 가출한 후에 그 사실을 한국에 와 있는 이모라든가 또 베트남에 있는 장모에게 알려달라고 이 중개업자에게 수차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빨리 전달을 해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아내가 가출을 했으니까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했으면은 그 말 자체를 듣는 순간에 빨리 연락해가지고 그쪽에 대화하고 또 한국에 와 있는 이모 대화하고 또 한국에 와
도주했다고 볼 수 있는 이 아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빨리 수소문해서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했다는 걸 나는 문제 삼는 거요. 우리 국제결혼 중개업자분들이 그것을 안 해줬잖아요, 지금. 그러면 가격을 좀 적게 받았다고? 그런데 이 업체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 상담이 많았던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진행 방법이 잘못됐다고 봐야죠. 피해자가 많다는 것은. 자,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리가 끝나고 14일이에요. 남편의 어떤 부부간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자리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회피를 했어요. 회피 이유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생리를 하였기 때문에. 생리가 끝난 후 7일 후에 한국에서 첫 잠자리입니다. 했는데 여기서 아내가 하는 말은 자기는 당신, 즉 남편이 첫 남자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이런 얘기를 좀 한다고 해서 저도 이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도움 되시라고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럴이라고 하죠. 오럴 섹스. 네, 이것을 여성이 남성의 그 성기를 잡고 자연스럽게 이걸 했다고 합니다. 말로는 남편이 첫 남자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이도 어린데. 뭔 얘기를. 어머니 좀 잠깐만 계세요. 우리 어머니가 나오셨네. 네. 여기 동영상 찍으니까 어머니. 네, 어디 좀 잠깐 계세요, 어머니. 우리 저기 말씀하지 마시고 목소리가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다행히 영상에 이제 촬영에 협조해 주시는데 목소리 나가는 것은 조금 이제 불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도 지금 이 충격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고통이 심하신가 봐요. 다행히 조금 지금 이제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렇게 좀 활기를 찾고 계시고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능숙하게 나이 어린 아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달여 동안에 4, 5번 정도, 4번에서 5번 정도의 부부관계를 잠자리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어린 것도 있고 물론 이제 그 남편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 할까요? 그런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전혀 생각이 없고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이라고 해도 안 해요, 절대로.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은 남편분이 내가 봐도 이제 키도 크고 이렇게 인물도 이제 괜찮으니까 또 재밌게 해주고 하니까 나이 어린 아내가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잠자리도 간혹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편이 이제 어려운 점이나 내가 도와줄 것이 있는가 하고 물었을 때 아내가 하는 말이 괜찮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제가 항목별로 불러드릴게요. 우리 해당되는 남성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국제 결혼을 하실 분들도 잘 들어주시고 참고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 아내가 집안 물품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탁기라든가 밥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이 사랑스럽고 그 남편에 대한 어떤 존중심과 믿음감이 있다면 관심을 두고 집안일에 신경을 쓰겠죠. 그 다음에 2번, 한국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할 만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자, 3번째, 한국어 음식, 김치를 비롯해서 잘 안 먹어요. 이것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고 음식을 이게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또 개인적인 특성도 있을 수가 있고. 4번 잠자리 거부 말씀했죠. 자, 5번 능숙하게 이 입으로 하는 오럴
오러를 잘 하더라. 그 다음에 6번, 이게 이제 관건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뭐 100% 여성이 뭐 남성을 뭐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약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오류죠,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금을 요구했고, 가출 전날, 그동안에는 어려움이 없다 얘기하는 상태였고, 가출하기 전날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이제 안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좀 200만 원 정도를 챙겨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외출을 하자고 하면은 마지못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8번째, 손을 잡거나 하면은 어색해 한다거나 약간 뭐 같이 거리를 뛰고 걷는다거나 남편의 옆에 바짝 오지 않고. 자, 그리고 이제 9번, 자신을 위주로 요리를 하고 남편에게는 이제 반찬을만 이렇게 냉장고에 꺼내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행동은 했어요. 자, 여기까지 우선 정리해 드릴게요. 9번까지 내용은, 이 내용도 우리가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은 세밀하게 아내가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했다고 할 수가 있지만, 이 문제 가지고 전적으로 뭐 잘못된 결혼을 했고 도망가려는 결혼을 했다, 이것까지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제가 장시간 대화를 해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음식 문제도 말씀드렸고 잠자리 거부도 마찬가지예요. 자, 순간적으로 아내가 그때그때 능숙하게 남자를 좋아한다거나 또 어떤 그 섹스를 좋아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여성도, 심지어 바보 같은 여성도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렇게 쉽게 안 해요. 무슨 화대를 준다거나 하면은 그 직업상 그 해주는 여성들도 있지만, 이 여성은 그런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제 말씀도 100% 맞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외출을 하자고 하면 마지못해서 간다거나 또 손을 잡거나 하면 어색한다거나 같이 안 가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이런 것도 나이가, 이게 아까 시대는 같지만 세대가 다르다, 그런 것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찌됐든 정답에 가까운 얘기로는 나이가 어린 여성도 나이 많은 남편을 만났을 때 정말 내가 좋아하게 되면은 이런 것이 없어지겠죠. 가까이 오려고 하고 남편을 위해서 뭐를 해주려고 하겠지만, 자, 그것 역시 내리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내리효도, 그 도덕과 관념, 기본 생활, 이런 것을 부모님한테 잘 배웠다 그러면은 이 내용도 그 속에 포함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에 드는 남편을 만났다 하면은 그 플러스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급한 전화인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연락을 하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남편에게 적극성이 없다, 11번째. 이따가 연락 드릴게요. 지금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이따가 연락 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따 연락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이 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아내 본인의 친척도 안 만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친척이나 가족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본인의 친척, 한국에 와 있는 친척들을 안 만나려고 한다. 이것도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통 혼례를 하는데 150명 정도의 하객이 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이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라든가 실제 결혼 생활에서의 문제점은 나중에 나온 거지만, 전통 혼례라는 것은 그 법적인 약속이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약속이거든요. 내 결혼을 많은 하객에게 알렸다. 그렇다면
결혼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여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결혼식에 하객이 많이 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혼인의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식을 호화롭게 하고 많은 하객을 초청해 놓고 파혼이 되는 그 상황은 일반적인 생각,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부모, 형제나 그 아무리 어린 아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어떤 인간으로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또 도덕적 의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것이.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혼인의 진정성은 있어 보이지만 이것이 변심으로 이어진 건지 이것마저도 계획을 한 것인지는 저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자, 그래서 14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또 하나씩 나오긴 해요. 장모도 사위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 자, 이 상황도 좀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많이 헷갈렸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전통 혼례도 했고 어떤 그 남편과의 오럴 섹스까지 한 상황인데 장모가 갑자기 사위의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전부터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한국에 와서 아내가 가출을 했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인가, 가출을 한 것을 알고 내가 사위에게 미안해서 안 받는 것인가, 아니면 애초에 계획대로 해서 안 받는 것인가, 이것도 정확하게 파헤치질 못하겠더라고요. 좀 더 대화를 하고 더 많은 증거가 있어야만이 이것이 이제 확인되는 거죠. 자,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자, 여기서 이제 아내가 가출을 해서 우리 남편은 가출 신고를 했어요. 이게 정답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고 들으세요. 경찰이 남편에게 전화가 오기를, 자, 아내가 남편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아내가 가출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가출 신고를 경찰에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경찰이 이모라는, 한국에 와 있는 이모라는, 그러니까 언니가 되는 거죠. 장모한테는 전달을 해서 물어보니까 당사자가 아닌 아내의 이모라는 여성이 하는 말, 한국 생활 한 10년 됐다고 합니다. 정체를 잘 모르겠대요. 이 이모라는 여성의 정체를. 우리 남편분이 하는 말이, 경찰에게 이모라는 여성이 하는 말이, 그 경찰이 이모에게 들은 말을 남편에게 전달한 말을 제가 들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남편이 변태 성행위를 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게 피가 나고 그걸로 며칠 고생했다고 얘기를 했다는 말을 경찰에게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자,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 아내는 한국 남편에게 실제로 변태 성행위를 하는 남성들이 있어요. 한국을 떠나서 그런 남성들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부도덕하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분명하기에 오히려 먼저 남편을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찰에 고소를 해서 이렇게 잘못된 남편을 처벌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남편이 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가출 신고를 했을 때 이런 얘기가 경찰이 들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 이제 확실한 얘기가 나와요. 앞전에 말씀드렸죠. 남편이 잘못이 없다는 내용을. 남편이 가출 신고를 한 것이 잘한 것이죠. 너무 빨리 한 것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 대목이 나와야 하잖아요. 잘 아시죠? 분명히 이렇게 남편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당했다는 건 성폭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경찰의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이 이모라는 사람이. 이제 정리가 됐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남편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서고, 또 그에 따른 부수적인 증거가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하면서 상당한 잘못된 남성들을 많이 만났어요. 폭행을 했으면서도 저까지 속이더라고. 자기 이 소중한 시간, 제 인생이 소중하거든요. 몇 시간씩 또 수십 번 수백 번씩 밤이나 낮이나 제 재산, 제 소중한 인생 지출해가면서 도와드리는데 저를 속이더라니까요. 그냥 때렸으면 때렸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안 때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검찰에 증거가 딱 나오는데 때린 정도가 아니고 이건 전과가 몇 번, 수십 번짜리도 있어. 그 속에. 물론 전과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동종 전과가 많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각성하셔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자, 결론적으로 앞으로 저와 상담하실 분들은 이미 저와 만나는 순간에 저를 속이면 안 됩니다 하고 다 말씀을 드려요. 나는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소중한 인생, 소중한 재산 지출해가면서.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로 올바른 판결을 받고 도움이 되시려면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이 참 고마운 거예요. 이게 좀 이런 얘기를 좀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협조해주고 참 고마워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저와 피해 상담이 됐던 국제결혼 피해 예방, 국제결혼 하실 분들도 꼭 자기 자신을 속이시면 안 돼요. 온몸에 문신이 있고 흉터가 있다거나 또는 성격이 좀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거나 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거기에 맞춰서 제가 모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증거가 또 나옵니다. 우리 남편분이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그 고통을 참지 못해가지고 여자를 때릴 수는 없고 어디 가서 분노를 표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분노를 표출을 못 시키니까 성격상 운동도 해가지고 힘도 있지만 자기가 자신이 참고 막 이를 갈아버리니까 이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혈압이 엄청나게 200, 300 가까이 돼버렸어요. 이게 큰일 나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죽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래서 위로를 좀 드리고, 아까 내가 뭉클했다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쓰러졌으니까. 어머니도 쓰러지시고. 에휴. 기운을 내시기 바라고요. 자, 이 이모가 하는 말이 자신의 연락처를 우리 조카 사위잖아요. 조카 사위인 한국 남편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함. 이거 증거 다 있어요. 내가 지어낸다거나 저 양반이 나한테 한 말을 내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저분이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면서 알려준 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해요. 할 수도 없고 성격상. 그리고 또 있어요. 그러면서 이모나 장모는 실종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여기서도 그렇다면은 실종이라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결혼 중개업자에게 소개자에게 물어보니까 이 내용을 빨리 장모에게 전달해서 대책을 세우자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타국 만리에 와 있는 딸이 실종됐다고 말은 이렇게 해가면서 그 걱정하고 고통받고 밤새 하루에 2시간 잠을 못 자고 이게 눈물 날 것 같네. 얼마나 힘들면은 잠을 못 자고 하루에 2시간씩 자고 그 일을 얼마나 갈아댔으면은 그 이가 2개가 망가질 정도 혼자 그 슬픔과 고통을 참았겠냐고요. 그 엄마도 쓰러지는 걸 보고 엄마가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시력을 잃어가지고 굉장히 안 좋으신데요. 그러니까 그 손주 하나 안겨드리려고 그 단 하나의 소망뿐이 없는데
이게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 그 아내가 철부지 아내가 됐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우리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피해가 예방돼요. 건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가출했더라,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어디 처벌받았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고 핵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핵심이 왜 발생을 했는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하나 둘 셋 넷 백 천 만 다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국제결혼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성공률은 높아지고. 이런 것이 다 빠져버리고 오늘 가서 내일 아침에 일찍 맞선 보고 빠르면은 점심때 결혼하고 더 빠르면 저녁에 합방을 하고, 이게 결혼이냐고요. 이 결혼업자, 이 좋은 결혼업자들도 있어요. 나쁜 결혼업자,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잖아. 이거는 이 연놈들이 돈 벌어 처먹으려고 저가 내어서 오고, 알고 보니까 저가도 아니요, 보니까. 예? 못 따라주고 못 따라주고 해가지고 말로는 980에 놓고 더 많이 받아 처먹었어요. 자, 그리고 핵심적인 증거가 또 나오는데요. 이 결혼업자, 이 종자들, 장모, 장인, 아내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는데 지금 금방 확인해 보니까 전부 없는 전화번호요.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그리고 하나, 두 개는 같은 번호요. 가운데다가 장인 전화번호를 놓고 위에는 아내 전화번호, 아래는 엄마 전화번호인데 같은 전화번호요. 그 여기다가 문자를 보낼 때 이 번호는 엄마랑 아내랑 같이 사용합니다 했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없어. 그럼 이건 의심을 살 만한 내용이죠.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실종 문제든 가출 문제든 아내가 한국에 사라졌으면 정상적인 장인, 장모는 내 딸이 도대체 한국 가서 어떤 일을 당했는가를 궁금해하면서 하다못해 그 비싼 국제전화라도 해가지고 사위와 통화를 합니다. 거의 99.9%가. 그러나 그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너무 없다거나 그나마 한국에 온 딸이 아빠, 내가 이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나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나 가출해도 돈이나 벌고 고향에 갈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답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이 맞다 그러면은 그 장인 장모는 전화를 안 하겠죠. 그러나 이 상황을 보면은 애매한 거예요, 지금 저는. 왜냐하면 150명의 하객을 모아놓고 결혼식을 했다면은 진정성 있는 결혼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타국 말리에 와 있는 딸이 실종이라는 말을 해가면서도 사위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께서 한번 답을 내려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좀 더 많이 알아서 정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또 나옵니다. 아내도 이모의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체계화된 계획적인 것인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이 또 이 내용을 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고맙게도 저 양반이 제 유튜브를 엄청 많이 보셨어요. 가지고 참 고맙고, 그래서 증거를 많이 잡아오셨어. 수집을 많이 했죠. 그 증거 중에 또 하나가 아내가 가출하는 그 CCTV를 그 이모라는 사람이 고발한 그 경찰에게 직접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그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이모라는 여자가 옆에 타고 있는 거예요. 안경만 끼면 똑같은 그 이모라는 여자가. 그리고 이 여자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안경만 끼면 똑같습니다. 그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모라는 여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를 모른다고요. 한국에 10년을 살았지만. 그럼 이것이 계획 이혼을 시키는 이모를 가장한, 우리 한국에서도 어디 가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뭐 이모, 뭐 삼촌, 뭐 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인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전국의 국제결혼 중개업자 여러분, 여러분의 국제결혼 사업이